2학년 C반 최덕재 학기말고사 2번 화학 히트 큐어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화학 히트 큐어링 때 콜드 큐어링과 확연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매몰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화학 히트 큐어링에 있는 그 매몰법, 가압 상용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함이 어떤 함이냐면, 매몰할 때 쓰이는 그 함은 하나우 이젝터 타입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우 이젝터 타입 플라스크는 상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함에는 플라스크 리드가 조립되도록 두 개의 핀이 상부의 후방 테두리에 돌출되어 있고, 하함의 바닥에는 중앙에 분리되는 원판, 즉 디스크 또는 플러그라고도 하는 그 원판이 있습니다. 하함에서 원판이 분리되도록 한 것은 주형을 함에서 쉽게 추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런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 확인입니다. 그런 공간, 이렇게 모형을 함에 놓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비치가 부착된 작은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 모형 기저부가 너무 크면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하는데,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치아의 전치부 절단연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 사실 또 이렇게 1차 매몰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1차 매몰을 진행하기 전에 모형의 물을 흡수해주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실온의 물에 약 3 내지 5분 정도 침수시켜줍니다. 매몰 전에 모형에 물을 흡수시키는 이유는, 그런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소코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제할 때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모형을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모형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메모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실습 때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매몰법에 관한 발표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차 메모를 한 사진인데, 1단계 매몰. '이제 함에 보통 속도로 1차 메모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암에 보통수거를 채워두고 이렇게 모형을 눌렀을 때 이제 모형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꼭 스파츌러 등으로 제거해서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메탈 투 메탈 컨택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하고 함끼리 그 다음에 나중에 레진을 시합을 해줄 때 광대 레진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렇게 광대 레진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티를 붙여줍니다. 퍼티는 1대1의 비율로 해서 퍼티를 형성해줘서 알맞게 형성해줘서 위치에 이렇게 붙이고 넓게 많이 언더컷을 이렇게 줍니다. 나중에 쉽게 빼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언더컷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 메모란 석고에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 메모를 진행합니다. 이때 하암의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경석과 매물재 표면에 도포를 해줍니다.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암과 하암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교환면 가까이까지 이렇게 교환면까지 2차 매물을 해줍니다. 여기서 또 봐야 할 점은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메탈 투 메탈 컨택입니다. 상하암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돼야 합니다. 이는 추후 완성된 총위치에서 교합 고경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석고를 상암 내부로 주입해서 치아와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형성해 줍니다. 석고가 경화되면 교합면에 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또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또 마저 3차 메모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 준 다음에 이제 3단계 메모를 진행해 줍니다. 3단계 메모는 또한 그 오클루절 캐핑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3단계 매몰 부위는 경석고를 혼합해서 상암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의 구멍으로 넘쳐나오고 상암과 그런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고 함을 클램프에 넣어서 경석고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게 해서 경화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한동안 둡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클램프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경화되면 레진을 전입할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하암을 분리합니다. 일단 분리 이렇게 해서 함 속의 나비치상의 왁스 및 기초상을 완전히 제거시켜줘야 이제 레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왁스 워시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종 왁스 제거 또는 왁스 워시라고도 하는데 일단 함을 온수에 담가 내부 왁스를 연화시키고 상하암을 분리시켜서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예, 제거하게 되는데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서는 6, 70도의 온수에 50분간 5 내지 10분간 담가두는 것이 왁스를 녹이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어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도에 끓는 물 속에 그렇게 뜨거운 물로 왁스 워시를 하게 되면 이 모형에 그런 왁스가 스며들어서 좋지 못한 그런 과정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왁스가 그렇게 연화 상태에서 한 덩어리로 제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커피포트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건데 이것보다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연화 상태에서 한 덩어리를 싹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네, 실습 때는 이렇게 왁스 워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깨끗하게 마련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진을 넣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레진 분리제를 다 도포해주고 인공치 빼고 예, 다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네, 이제 레진을 혼합해서 병상 상태 레진을 이제 병상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레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때 레진을 혼합하는 방법은 일단 레진 혼합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용기가 따로 필요한데 레진을 혼합한 후에 레진에게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때는 비닐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위에 무게를 실어줘서 그렇게 해서 병상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줘서 병상 상태 이루어지면 이제 왁스를 스파츌라로 이렇게 제거를 해서 비닐에 넣어서 좀 더 주물러줘서 알맞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물러줘서 완전한 병상 상태, 알맞은 상태가 됐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레진을 넣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압력을 줘야 하는데 프레스기로 이게 프레스기인데 상암과 하암 사이에 일단 비닐을 끼워주고 닫습니다. 이때 상하암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레진이 전입된 그 함을 프레스의 이런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깁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해서 과잉이 레진이 상하암 사이로 밀려 나오게 합니다. 네, 그렇게 1차 시합을 주는데 한 70 정도 압력을 줘서 1차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압력을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압력을 줍니다. 그렇게 압력을 주고 나서 상암을 분리해서 비닐을 벗겨내고 조각도나 뾰족한 걸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에 따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해주고 나서 이제 2차 압력을 주는데 이때는 한 100 정도 올려서 압력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빼서 과잉의 레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시합을 진행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레진 전입이 완료된 함을 이제 클램프에 또 고정을 시켜서 레진 온성기 큐어링기에 물속에 잠기도록 담가서 레진을 온성시켜줍니다. 열중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큐어링 열중합을 시켜주고 난 다음 클램프 꺼내서 분리해서 H를 꺼내면 이런 모습의 완성된 그런 H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친 면을 이제 den처버로 깨끗하게 갈아주고 그 다음 스톤 포인트, 러버 포인트 등등의 순으로 해서 입자가 거친 거에서 입자가 고른 연마기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잘 연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믹스로 마저 연마를 진행해주고 마지막으로 루즈를 묻혀서 광택을 내줍니다. 이때 루즈가 간혹 끼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연마를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den처버나 스톤 포인트로 이렇게 연마를 진행해줄 때 각각 연마를 진행해줄 때 확실하게 잘 끝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뭐 루즈가 끼는 등등의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연마까지 끝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H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히트 큐어링을 이용한 화학 위치 실습 과정에 관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히트 큐어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히트 큐어링을 그 전에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익숙하긴. 좀 더 실습할 때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콜드 큐어링에 비해서. 왜냐하면 콜드 큐어링 그때 처음이었어 가지고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실습 땐 히트 큐어링과 콜드 큐어링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위치를 완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히트 큐어링 할 때가 좀 더 익숙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둘 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트 큐어링만의 매력, 콜드 큐어링만의 매력. 각각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히트 큐어링을 이용한 위치 완성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